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쿠트 이미지웍스에서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게임 시네마틱 트레일러 및 인게임 컷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임종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강의는 마블러스 디자이너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언리얼 엔진 내에서 캐릭터 클로스 애니메이션을 조금 더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에 관련된 강의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순서에 대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인사말과 플러그인 사용에 대한 이점 및 작업 공정을 말씀드리고,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메타휴먼을 베이스로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간단한 의상을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진 후에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을 이용한 작업 과정과 제가 작업 중에 느꼈던 몇 가지 팁, 그리고 마무리를 통해 강의를 끝마칠 예정입니다. 우선 마블러스 디자이너는 CG 의상 제작에 특화된 3D 그래픽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애니메이팅된 캐릭터의 클로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러스 디자이너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은 시뮬레이션된 데이터를 언리얼 엔진 내부로 손쉽게 가져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마블러스 디자이너에서 시뮬레이션된 데이터를 알렘빅 캐시 파일로 익스포트한 후에 이를 또다시 원하는 프로그램에 임포트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알렘빅 파일을 익스포트하고 또 임포트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알렘빅 파일을 익스포트한 경우에는 매터리얼 등의 각종 파일들이 생성되어서 이를 따로 정리해줘야 되는데,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캐시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엔진의 컨텐츠 폴더 내에 자동으로 저장되어 정리하기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는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레벨 시퀀스에서 캐릭터 애니메이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클립에서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마블러스로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마블러스에서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완료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또다시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을 통하여 언리얼로 임포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포트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처음에 레벨 시퀀스에 가져가서 적용하여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플러그인을 통하여 클로스 애니메이션을 쉽게 적용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마블러스를 이용하여 의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사용할 캐릭터는 언리얼의 메타휴먼이고, 메타휴먼 캐릭터는 마블러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아바타와는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옷을 제작할 때 메타휴먼 캐릭터의 A 포즈 베이스로 만들기 시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토대로 기본적인 옷을 만드는 법을 잠깐 보여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런처에서 엔진 5.4 버전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팹에서 서브스턴스 3D 플러그인을 설치해 줍니다. 또 마블러스 디자이너를 실행하여 상단의 헬프 라이브 싱크 버튼을 클릭하면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버전에 맞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준 후에 엔진이 깔려있는 경로에 플러그인 마켓플레이스 폴더에 설치된 플러그인들을 옮겨줍니다. 이 경로는 서브스턴스 3D 플러그인 설치 경로입니다. 서브스턴스 3D 플러그인을 설치해 주셔야 서브스턴스에서 작업된 매터리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된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플러그인에서 마블러스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 및 서브스턴스 3D 플러그인을 켜줍니다. 그리고 에딧의 프로젝트 세팅에서 트랜스페어런시를 검색한 후에 순서 미종속 반투명 활성화 버튼을 체크 후 엔진을 다시 실행해 줍니다. 이 옵션은 Order Independent Transparency라는 렌더링 옵션인데, 이를 통해 반투명 메쉬들이 겹쳐 있을 때 발생하는 정렬 문제 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작업 프로세스에 들어가기 앞서 메타휴먼 캐릭터 A 포즈를 이용하여 마블러스에서 간단하게 캐릭터 의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용할 메타휴먼 캐릭터를 임포트한 후에 레벨 시퀀스를 만들어 메타휴먼의 바디 스켈레탈 메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메타휴먼의 A 포즈를 일반적인 A 포즈처럼 팔이 직선으로 위치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로어암의 로테이션 값을 보시는 것처럼 수정해 주신 후에 애니메이션 베이크를 해줍니다. 그런데 메타휴먼은 바디와 페이스가 나뉘어 있기 때문에 애님 클립을 하나 더 복사해 주신 후 복사한 클립에는 스켈레톤 대체를 통해 페이스 스켈레톤으로 지정해 줍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두 애님 클립을 빈 레벨에 넣으신 후에 상단 액터 스태틱 메쉬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여 스태틱 메쉬를 생성합니다. 생성된 스태틱 메쉬를 FBX로 익스포트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익스포트 메뉴에서 LOD 버튼은 해제해 주시고 프리뷰 메쉬 적용 버튼은 활성화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제 마블러스에 익스포트한 메타휴먼 바디를 아바타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임포트 메뉴에서는 조인트 애니메이션과 캐쉬 애니메이션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아바타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좌측 메뉴바를 보시면 마블러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티셔츠와 바지 프리셋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간단하게 옷을 입히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티셔츠와 바지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Show Arrangement Point 버튼을 클릭하면 아바타 주변에 동그란 포인트들이 생성되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가먼트를 클릭 후 적당한 위치에 어레인지 포인트에 가져다 대면서 가먼트들을 정렬해 줍니다. 참고로 가먼트는 2D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특성을 시뮬레이션하는 3D 디지털 의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바 버튼을 누르면 시뮬레이션이 실행되며 가먼트가 아바타에 맞게 입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작업 프로세스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빈 레벨과 레벨 시퀀스를 실행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원하는 메타휴먼 캐릭터를 넣어줍니다. 저는 바디와 얼굴이 합쳐져 있는 버전의 블루프린트 액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작업은 마블러스로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넘기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하기 쉽게끔 수정해주는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애님 클립들은 0프레임에서 시작할 때 A 포즈에서 천천히 본래의 포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니메이션 포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A 포즈부터 애니메이션 포즈까지 약간의 여유 프레임을 부여해 시뮬레이션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웜업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입니다. 저는 원래 시작 전보다 100프레임 정도 여유를 주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애님 클립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 캐릭터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순간이동을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는 시뮬레이션 시에 가먼트가 깨지는 현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애님 클립에 포스트 롤 프레임을 줘서 클립이 충분히 마지막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바디 컴포넌트를 컨트롤 릭으로 구워주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프레임에 키가 찍히게 되는데 저희가 여유로 잡은 프레임부터 시작 프레임 사이의 모든 키를 지워줍니다. 이렇게 되면 캐릭터가 원래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A 포즈에서부터 애니메이팅된 시작점의 포즈까지 부드럽게 움직여 시뮬레이션을 하기에 용이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퀀서에서 작업된 애니메이션을 애니메이션 클립으로 구워줍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클립을 실행하여 0점에서 잘 시작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제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을 이용해 생성된 데이터를 마블러스로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창 마블러스 라이브 싱크 에디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나중에 임포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창이 꼭 켜진 채로 작업이 진행돼야 합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클립을 열어준 후에
프리뷰 메쉬 컬렉션을 임시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배열 엘리먼트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우선 캐릭터의 바디 메쉬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마블러스를 실행해 줍니다. 그리고 타임라인 위에 설정에서 원하는 프레임 레이트를 선택한 후 Keep Keys at Current Frames 버튼과 리얼타임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제 얼리얼로 돌아와 상단에 보면 라이브 싱크 버튼이 생성되어 있는데 이를 클릭한 후 익스포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프리뷰 메쉬 배열 엘리먼트에 페이스 메쉬도 같은 방법으로 넣은 후 마블러스로 익스포트 해주면 끝입니다. 마블러스에 원하는 애니메이션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본 후에 본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의상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불러옵니다. 마블러스 인터페이스를 잠깐 둘러보자면 각 뷰포트의 상단에 원하는 뷰포트로 전환할 수 있는 패널이 있고 오른쪽 상단에는 가먼트에 원하는 매터리얼을 적용해 놓는 패브릭 창이 그리고 이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가먼트에 대한 각종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 프로퍼티 에디터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값들 중에 파티클 디스턴스라는 값이 있는데 이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가먼트의 면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겉에 잘 보이는 옷은 5에서 10 정도, 안쪽에 안 보이는 옷은 15에서 20 정도를 줘서 최대한 성능과 퀄리티의 밸런스를 잡아줬습니다. Alt 5번을 누르게 되면 가먼트의 면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정도인지 아닌지 체크해보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파티클 디스턴스 값을 통해 면의 개수를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H, J, K 각각으로 스트렝스와 프리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스트렝스는 잘 찢어지지 않는 단단한 느낌을, 프리즈로는 시뮬레이션 시 원하는 가먼트를 시뮬레이션이 안 되고 고정시켜 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서 시뮬레이션 세팅 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 바닥과의 컬리전 등을 설정해 가먼트가 바닥에 영향을 받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세팅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 하단에 있는 타임 오프 기능을 통해 애니메이션의 속도를 현재보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주 빠른 움직임의 애니메이션이나 또 반대로 최대한 멈춰 있어야 하는 경우의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마지막에 다시 1로 돌아와야 하므로 길이를 늘렸던 애니메이션의 시뮬레이션은 더 빨라지고 반대의 경우엔 더 느려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유 프레임 부분은 워프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줄여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유 프레임을 100프레임을 줬기 때문에 워프 값이 0.1일 때 커런트 10프레임이 원래 애니메이션 기준 100프레임이 되므로 10프레임에서 멈춰주고 그 뒤에는 워프 값을 1로 놓거나 2로 놓기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해줍니다. 여유 프레임 때 워프 값을 줄여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가먼트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킬 여지를 최대한 적게 주게 되어 서로 파고들거나 모양이 변하는 경우를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은 단순히 걷는 모션이지만 만약 달리거나 점프를 하는 등의 모션이 있을 경우 워프로 길이를 늘려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값을 너무 늘리게 되면 부자연스럽거나 원래 상태의 시뮬레이션과 잘 블렌드되지 않아 튀어 보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중간중간 나눠서 하다가 서로 합칠 수 있는 점은 장점이지만 시뮬레이션을 끊고 새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전에 관련 세팅 값을 바꾸게 되면 타임라인에 존재한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원하는 시뮬레이션이 완성되었다면 라이브싱크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다시 얼리얼 엔진으로 임포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D 패턴 윈도우 창에서 원하는 가먼트들을 선택하고 우클릭을 해서 매터리얼을 적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매터리얼을 전부 선택하고 원하는 텍스처를 넣어준 후에 텍스처 매핑 값을 유니파이드로 바꿔줍니다. 라이브싱크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마블러스에서 얼리얼로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뷰포트 하나는 3D 윈도우 창을, 또 하나는 UV 에디터 창을 켠 후 아래 타임라인 부분은 밑으로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싱크 에디터 창으로 와서 유니파이드 옵션을 켜준 후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에디터 창에서 마블러스의 시뮬레이션한 가먼트가 원하는 텍스처 모양대로 임포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먼트를 클릭 후 상단의 저장 방식 설정 버튼을 통해 지오메트리 캐시나 스태틱 메쉬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오메트리 캐시로 저장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캐시로 저장하게 되면 저장 경로에 지오메트리 캐시 및 매터리얼들이 생성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생성된 에셋들을 꼭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장을 하지 않은 경우 가끔씩 튕김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저장된 지오메트리 캐시를 시퀀서에 불러와 적용하여 클로스 애니메이션 작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폴더에 있는 지오메트리 캐시를 시퀀서 안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추가된 캐시 액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지오메트리 캐시 트랙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실 현재의 캐릭터 블루프린트 액터는 단순히 트랜스폼 값이 0이라 지오메트리 캐시의 트랜스폼 값 수정 없이 바로 적용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퀀서 내에서 액터가 다른 액터에 어태치되어 있거나 각각의 액터에 트랜스폼 값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캐릭터의 트랜스폼 값 및 어태치되어 있는 정보를 복사해서 지오메트리 캐시에 넣어줌으로써 간단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블루프린트 액터 자체에 수정되어 있는 트랜스폼 값과 트랜스폼 값이 수정된 어태치된 액터 값을 복사해 줌으로써 지오메트리 캐시가 적절한 위치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몇 가지 간단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클립은 액터가 0점의 위치에 있는 것과는 별개로 0점이 아닌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애니메이션 클립 자체가 루트나 펠비스 등에 이미 키가 찍혀 있기 때문인데, 이는 마블러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 많은 불편함을 야기하기에 이를 수정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시퀀서를 구성하여 컨트롤 리그까지 구운 후에 글로벌 컨트롤에 들어가 양쪽 다리에 IK, FK 스위치를 적용하여 다리를 FK로 만들어줍니다. 그 후에 바디 컨트롤의 각 축의 값들에 첫 프레임이 0이 되게끔 영상에서처럼 눈대중으로 수정해 주거나 아니면 전체 키에 적절한 값을 빼거나 더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마블러스에 가져갔을 때 0점에서 애니메이션이 시작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지오메트리 캐시를 적용할 때는 빼거나 더했던 값들을 트랜스폼 값 등에 잘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팁은 라이브 싱크로 넘긴 캐시의 UV 값 등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될 때 대처 방법입니다. 버전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가끔씩 UV가 제대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영상에서처럼 UV 에디터 창에서 각 UV 칸 안에 들어가 있는 가먼트들을 선택한 후에 2D 패턴 창에서 선택된 가먼트를 우클릭하여 매터리얼로 적용해주고, 이렇게 매터리얼들을 적용해준 파일을 얼리얼로 임포트하고 나서 스태틱 메쉬로 저장하면 UV 에디터를 통해 UV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UV 작업 시에 가먼트들이 너무 좁은 공간 안에 모여 있거나 서로 겹쳐 있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장된 스태틱 메쉬를 우클릭하면 UV 에디터를 열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UV가 만약에 반전이 되어 있거나 한 경우에는 해당 매터리얼을 그에 맞게 텍스처 파일을 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해 준 후에 다시 캐시 파일에 적용해 주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전부 끝이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리얼 엔진과 마블러스의 이러한 협력으로 인하여 캐릭터의 클로스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트 이미지 웍스에서도 마블러스 라이브 싱크를 사용함으로써 파이프라인 내에서 조금 더 많이 수정과 피드백의 시간을 할당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되었고, 불필요한 작업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었으며 적절한 인원 배분을 할 수 있게 되어 퀄리티를 향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싱크 플러그인 뿐만 아니라 마블러스에서 만든 의상을 얼리얼 엔진의 카오스 클로스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도 최근에 추가되는 등 얼리얼 엔진과 마블러스의 협력이 더 발전해 점점 더 재밌고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